앞서서 우원 연구 학술 영역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70% 거의 80%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는 전라남도에서는 화성군하고 지금 장성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김주민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주민 박사님은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경영학, 함부르크 국방대학원입니다. 정확히 국방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후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퇴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 부산 경성대학의 예비 교수님으로 나가시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 장성 아마 태어나서 처음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성까지 새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윤승중 전 전남 교수님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수연 연구는 고려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과학에 대해서 박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지방 분권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풀이하느냐. 거기서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서나 이런 주민자치회 같은 데서는 풀뿌리 이민주의를 이제 어떻게 활성화하고 모든 것이 톱다운이 아닌 하위 상단형으로 이제 가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보고서도 제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선거기관인 지방의회나 우리 지방행정자치단체에 많은 소위 바람을 바라는 그런 지침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연구 배경에서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마가 건실한 운영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회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중앙 집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도 형성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하청기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감염 유행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름대로 자생적이고 말씀하신다마는 독자적이고 또 뭔가 기인한 어떤 그런 자체적인 역량을 갖춘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늘려야 되겠다 싶고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테마가 방금 풀뿌리민주주의 또 하나는 이제 보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좀 활성화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자치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사실은 이제 단체자치하고 이제 주민자치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체자치 영역은 어느 정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52년부터 출발해서 1960년대 지방자치로 한번 선거를 했고 다시 이제 91년도에 다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자치 형태를 갖추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간의 어떤 두 측면의 결합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 그 지방분권법 풀네임을 따지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DJ께서 99년에 읍면동 기능제한 측면 소위 말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주민자치로 가는 아마 첫 걸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2010년 18도 국회에서
지방분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연구 전략과 사례 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226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226개 자치단체에서도 역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회적 기업들, 마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혹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제 그 좀 운영에 여러 가지로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름만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마을 기업으로 달아놨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기업 업체같이 운영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아울러 최근에 이제 사회의 어떤 불신통조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취재를 갖다가 하려고 그래도 잘 취재 허락을 갖다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아이디어를 갖다 훔치려고 온 것이냐, 혹은 이제 요새 이제 유행하는 이제 그 방문해갖고 사진 몇 개 찍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주고 이제 막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해서 굉장히 이게 이제 사례들을 어렵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섭외를 갖다가 해야만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 세 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도 없고 이 짧은 시간에 강화도까지, 공주까지 또 한 번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왕래를 해갖고 우리 연구진들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또 뒤에 오신 우리 공무원분들 또 이제 참가하신 우리 언론사 또는 다른 분들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식 전 부장님. 네, 김희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 주민자치 이제 국권화 시대에서 여러 가지 연구해 주신 우리 아카운 홍희식 대표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국권화를 이용시키겠다라고 어떤 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방으로 이렇게 재원을 해서 지방 스스로 이렇게 자치 운영이 이뤄가는 것이 첫째 목표의 공통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침이 어느 정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못할 것인가, 그걸 어떤 걸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그냥 생략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어떤 사례의 우리 장성군의 자치, 이 자치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도 자치적으로 우리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변천해서 스스로 우리 자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사업에 플랜하고 이 어떤 사례라고 보면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의료원에서는 어느 정도 공동체 어떤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장성군에서 정말 우리 4만 거의 5만의 인구와 대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해서 참여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들이 무엇인가? 그게 있잖아요.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도나 정부나 지원을 해서 그게 또 선정이 되어야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빠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방 이양에 관련된 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 국회나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방 분권 체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건 법적으로 따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지방 세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세 지방세 이양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국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지 지금까지 저도 행정공무원 하면서 수십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기업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대안은 아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편안한 행복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그 주민자치가 주민을 위한 그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지가 저는 지금 현재는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 지금 와서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만 해서 이런 그런 소통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 하면은 어찌 됐든 간에 그 지역에 그 면에 지역 이제 뭐 관장이 면장이죠. 면장님이랑 이렇게 서로 융합이 돼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점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갈등을 하고 있는 자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만 소통하고 이 정책 세미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도 주관을 해서 우리 자치위원장들 그분들도 자기들의 역할과 어떻게 하면 우리 자기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랄지 그런 것을 활성화 있는 노력을 하게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정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세미나도 사실은 지금 생소해요. 이런 부분이 쭉 왔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부분이 또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좀이 검지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당장 보니까 그 시간 나는 거 잘 못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자치가 생긴 지가 지금 한 15년 이상 됐어요. 근데 지금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자치. 그거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뭐 요가랄지 뭐 풍물놀이랄지 뭐 이 사회랄지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그 이상 발전되는 게 없어요. 이 영역 중간 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내용이 이제 타신 사례를 많이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역량 강화는 우리가 보통 자치 역량 강화는 정신과 또 경제가 함께 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니까 우리 장성군 그 현실과 그 다음에 장성군의 자원, 또 마을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계돼 가지고 그 현 실태를 논하고 그다음 발전 방향을 이렇게 해서 논해야 되는데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자원과 연계시켜서 하는 거, 또 정신, 경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게 하나의 그 정부의 그 어떤 제도의 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지금 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이제 5월 29일 날 그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법의 그 지방 이양사무 법안이 48개 법안이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우리 내놨을 때 우리 장성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정부 안에 어떤 그 법안을 가지고 그까지 그 포함해서 연구를 더 해주셔가지고 최종 보고회 때는 그 내용까지 좀 담아서 우리 장성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 법안들이 장성군에 어떤 게 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최종 보고회는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